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요, 완성형 인간보다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진행형 인간이 더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취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완벽해져 있을 때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오늘도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이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전미옥 센터장님, 조승민 상담사님 나와 계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분과 오늘도 이야기해 볼 텐데 시청자분들에게 센터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전미옥입니다. 제가 취업 성공의 119가 되고 싶은 전미옥입니다라고 소개를 늘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찬바람이 불면 사실 마음이 서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마더케어로 좀 서늘한 마음을 따뜻하게 대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9에 이어서 하나씩 늘어납니다. 네. 이제 마더케어까지 나왔습니다. 센터장님 환영하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상담사 조승민입니다. 중부대학교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는 선배 같은 상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분은 마더케어를 해주시고 한 분은 든든한 선배가 또 돼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든든한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요, 중부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자신의 이제 진로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는 건데, 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진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또 역시 이것도 업데이트를 해서 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취업 진로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보고, 여기 취업 진로에 있어서도 리스타트, 새롭게 다시 가자, 네. 마음가짐을 다지자,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타트 굉장히 좋은 말이고, 제가 시작을 하면서도 완성형보다는 진행형이 멋지다 그쵸.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업하는 방법 오늘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있을까요? 네, 우리 중부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청과 고양 두 개의 이제 캠퍼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86개,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78개,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개의 취업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취업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취업 연계하는 서비스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로 상담, 또 취업 상담이 진행이 되고, 또 취업에 관한 어떤 그 입사 서류 클리닉,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클리닉을 하고 면접 클리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쭉 또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는 대학 안에서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이제 수업도 듣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진로 어떻게 보면 계획을 또 세우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거의 뭐 매년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거의 100여 개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시고 예정에 이제 있으신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네, 이게 바로 취업 3단 멀리뛰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도움닫기, 그다음에 이제 홉스텝 점프, 착지, 이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각각 필요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이 또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취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면접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AI 취업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 대응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데 이 충청 캠퍼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단독으로 진행을 했고요. 간호학과, 또 항공 서비스, 호텔 경영,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고객 관련되는 또 일을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 그 IM 그라운드, AI 면접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화상 면접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상 전화 시스템도 있고 AI가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참여하시고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상담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들이 또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런 조언들도 또 꼭 귀담아 들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또 비대면 면접까지도 대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이시고요. 센터장님, 그렇게 생각해보면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맞죠. 저희가 이제 취업 얘기를 한 지가 꽤 같이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는 AI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네, 게 참 맞습니다. 격세지감인데 AI 면접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AI 비대면으로 면접을 본다? 뭔가 어색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 요즘엔 좀 훈련이 이 필요하죠. 메타버스까지도 등장을 그러니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또 휴먼 디지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도 저의 그 아바타를 또 만들었어요. 예전에 우리는 이제 싸이월드 도토리 이렇게 도토리로 구매하던 이런 시절이 네. 있었는데 지금 또 저도 메타버스에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하고 오. 수업에도 또 적용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결국 디지털 트렌드를 계속 경험을 네. 하게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회사의 업무라는 게 우선은 이 디지털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업무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고 회사가 글로벌로 이제 뭔가 전 세계랑 소통을 할 때도 역시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내 손 안에는 스마트 기기들이 있어서 이 스마트 워크를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AI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들, 디지털로 진행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그렇죠. 것들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쨌든 열심히 좀 참여해서 몸에 익히셔라라는 그렇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 변화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몸에 익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I 면접 그럼 이걸 직접 경험하는 우리 대학생들 목소리가 좀 궁금한데 네. 상담사님께서 많이 이제 보시고 네. 목소리를 들으실 테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도 좋고 어떻습니까, 학생들? AI 네. 면접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앞으로 필연적으로 AI 채용 전형을 거쳐야 될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학과 학생 중에 3학년들, 네. 3학년들이 내년 4월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꺼려했어요. 그래서 왜요? 제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네. 물어보니까 아직은 4학년이 아니기도 하고 질문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이 AI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AI 면접은 단순 질의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 게임 평가도 있고 성형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 역량이 아닌 공통 역량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고 실제로 참여하고 나니까 애들이 미리 해봐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AI 평가의 목적은 뭘까요, 센터장님? 네, 일단 이제 그 네. 부분들은 또 같이 우리 네. 상담사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그 부분 해주실까요? 네. 제가 AI 평가 자체의 목적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제 원래 네. 본론적인 목표고요. 네. 제가 미리 답변을 해드려 버렸는데 네. 그 낮은 그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지원자가 본성을 보는 거죠, 일종의. 이 지원자가 저희가 사실 대면 면접 때는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면을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낱낱이 이제 파헤쳐 보겠다라는 취지의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해서 주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렇죠. AI니까 그렇죠. 평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 인성, 이런 태도 이런 부분들을 또 그러니까요. 그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어쨌든 간에 이 AI를 좀 적용을 좀 해보시고 해보셔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여기서 더 추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 뭐냐면 이렇게 AI 면접을 해봤잖아요. 나 해봤어. 이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이제 그 컨설팅을 또 네.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1대1 컨설팅을 했을 때 좀 지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할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전문 상담사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직무적으로는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라는 네.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코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화면을 보면서 AI가 진행하는 것만 대응한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신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진로 설계 또 탐색도 있을 수 있는데 진로 설계를 위해서 취업 앞으로 가기까지 일정을 좀 잘 잡아보시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면서 단계별로 또 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부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입니다. 프로그램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뭐 앞서서는 리스타트도 말씀해 주셨고 AI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비 신입사원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 신입사원,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입사원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을 네. 안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되는데 사실 이제 직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대규모 공채 시절에는 이 어떻게 보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또 맞아요. 허락되지가 않고 바로 현업에 투입이 네.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이 그 통계들이 또 말을 해주고 있는데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사자가 많다라는 통계를 우리가 많이 네. 만날 수가 있고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3분의 1 정도가 1년 이내에 이제 그만두는 이런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기 퇴사자들이 퇴사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조직 직무 적응에 실패한 이유가 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예비 신입사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취업 앞으로 가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이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미리 학교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리더십 또 이제 이 그 커뮤니케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일단 이 기본적으로 예비 신입사원이 됐다 그러면 마인드를 또 다르게 그럼요.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비즈니스 뭐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교육들도 있었지만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취업 그 3단 멀리뛰기의 심화 과정으로 네. 이 예비 신입사원 스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원데이 스쿨로 하루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기업에서 해야 되는 교육을 미리 학교에서 그쵸. 예, 받고 사회에 진출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진짜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퇴사하지 않고 좀 오래 다닐 수 있으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부대학교 취업진로 지원센터와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막혔던 해외 취업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2030 세대의 84.9%는 기회만 된다면 해외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취업에 비해 정보가 많지 않아 유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청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월드잡플러스라는 사이트인데요. 기존 해외 취업 정보들은 각종 기관과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월드잡플러스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해 청년들에게 한눈에 보기 쉽고 찾기 쉬운 해외 취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드잡플러스에서는 해외 취업, 연수, 인턴, 창업, 봉사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외국어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여 구인 혹은 구직자에게 화상 면접도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유망 직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드잡플러스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외 취업, 해외 연수, 해외 봉사, 해외 인턴, 해외 창업 사업으로 나뉘어 제공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전하는 청춘에게 해외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월드잡플러스 잘 활용하셔서 해외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한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부대학교 취업진로 지원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승민 상담사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뭐 AI 면접도 살펴봤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많아졌잖아요. 네. 예전하고 비교하면 좀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예전 같은 네. 경우는 저희가 1박 2일 또는 2박 3일 캠프 형식으로 이렇게 놀러 가서 여러 프로그램, 참여형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인 그냥 강의가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통한 좀 부드럽고 재밌는 분위기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한 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담사로서 조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소통을 하려고 애써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러기 네. 위해서 저희가 네.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네. 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렇죠. 익히려고 아주 좀 네,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줌을 통해서라도 얼굴도 보고 보면서, 네.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좀 고민이고 힘든지 네. 아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또 현장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좀 이 시기를 이겨내서 빨리 그 시기 캠프도 가고 소통도 하고 이런 시기가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마다 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요즘은 SNS 활용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중부대학교 어때요? 중부대학교에서도 네. 기본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비교과 게시판이나 네. 아까 말씀드린 JPP에 이제 업로드함으로써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특정 학과나 아니면 해당 개인 대상들한테는 개인적으로 SMS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캠퍼스마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충청 캠퍼스는 카카오 채널을 개설을 함으로써 네. 거기다가 이제 포스트를 올리고 메시지를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고양 캠퍼스 같은 경우는 취업 서포터즈라는 걸 운영해서 학생들이 자기 개인 SNS에 저희 취업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조금 더 학생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결국은 있습니다. 이제 뭐 네. 온라인, 오프라인 그럼요. 채널을 총 동원을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고양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SNS를 또 많이 네. 하니까 이제 취업 서포터즈를 학생들이 이제 또 같이 함께 또 성장을 또 하면서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모르면은 이용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저학년들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예, 학교에 지금 이제 뭐 오지 못한 상태로 또 네. 수업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SNS를 좀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대학교에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동아리가 있습니다. 취업 동아리가 학교마다 좀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취미를 위해서 흥미만으로 동아리를 가입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같이 좀 취업을 잘해보자 이런 목적의 동아리가 많은데 중부대학교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중부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네. 직무 동아리가 있고요. 또 취업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 동아리 또 직무 동아리가 각 8개씩 해서 16개가 와. 운영이 됐고요. 네. 올해는 이제 직무 동아리 4개, 취업 동아리 8개 이제 운영하면서 앞으로 5개의 동아리가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17개 정도의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이제 학기를 마무리할 이런 예정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1, 2학년, 저학년은 직무 동아리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 3, 4학년들 중심으로 해서 취업 동아리가 운영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가 한 학기 동안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도 네. 하고 또 이제 계획도 세워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대학 생활 시작됐다. 그러면 가장 기대되는 게 뭐냐? 그러면 팀플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팀플 활동도 너무 싫어요. 이것도 또 포함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관심사를 가지고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또 많이 만나서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활동이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또 그다음에 진로 탐색하고 진로 설계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또 이게 경력 개발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취업을 위해서도 뭐 기업을 분석해 본다든가 그 직무에 대해서 또 파헤쳐서 봐야 되는데 이 직무의 내용들도 또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우리 상담사 선생님 더하기 전문 컨설턴트가 이중으로 또 관리를 또 해서 멘토로 투입이 되어서 이 방향 설정에 도움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많이 갖는 거 또 대학생분들한테 귀한 기회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뭐 팀플 이제 기대하는 바 중에 팀플이 있다 말씀해 저는 약간 의아했거든요. 팀플 대학생들이 진짜 좀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활동 중에 꼽히지 않습니까? 상담사님 실제로 어때요? 저도 그랬고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쵸.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네. 참여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희 동아리, 직무 동아리, 취업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독려하면서 진행하니까 소속감도 생기고 좋았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런 차이군요. 네, 그리고 비대면 학사 운영으로 인해서 교류할 기회가 없는데 이제 네.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뭐 4명 단위로 이제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좀 많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2를 기대한다 그러면 좀 의아했는데 이게 이런 차이군요. 그러니까 약간 강제성이 있게 학점을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좀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한다면 좀 즐겁게 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상 깊었던 팀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취업 동아리로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팀이 있었는데요. 이름의 팀명은 이제 물리치동으로 물리치료사를 위한 취업 동아리라는 굉장히 좀 심플한 이름의 네네네. 동아리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활동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했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인식에는 물리치료사는 찜질기계만 켜주면 되는 편한 직업이다라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네. 사람들한테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것들을 동영상들을 저도 봤는데 제가 지금 구독 중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봤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진심이고 자부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물리치료학과에 이제 전공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자기 어떤 소명으로서의 직업 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또 널리 확산시키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또 이 활동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위 취동 맞나요? 물리치료사를 위한 취업 동아리. 너무 뭔가 발상이 건강하고 네. 굉장히 제 동생들이랑 막 너무 기특할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직업에 대해서 진짜 소명의식, 뭔가 사명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그런 동아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동아리 있어요? 다른 팀으로는 네. 훈련리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훈련 리. 네. 오. 정확한 뜻은 저 잘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 훈련리 하면 좀 떠오르는 학과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애완동물 자원학과 학생 6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였는데 그 친구들은 실제 자기 애완견들을 네. 훈련시키고 관리함으로써 대회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네. 대회 나가서 1등으로 입상까지 했더라고요. 네. 이 활동 자체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목표와 맞는 직무 관련 역량, 경험을 갖게 된 계기라서 저는 동아리 취지와 굉장히 잘 맞았던 동아리라고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네. 이 강아지랑 함께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애완동물 전공이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 친구들 정말 좋겠다. 이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는 정말 직무 경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희망 기업들도 찾아보고 기업 분석을 하는데 이게 학교 안에 있는 어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워크넷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을 또 검색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기업이 등장을 하면 여기에 더해서 이 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어떤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필요한 역량이 뭔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그게 3, 4학년의 취창업 역량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자기소개서 쓸 때 직무 역량이 워낙 요즘 강조가 되니까 직무 역량과 좀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쓰게 하는데 대학생들이 제가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이런 사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직무 동아리를 통해서 이미 직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자소서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런 그 경험치들을 혼자서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들이 다 그러니까요.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를 해주기 네.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 그 취업 진로 지원 센터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네. 이 브릿지 역할을 네.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브릿지 역할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특히나 청년분들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 한마디 뭐 응원의 말씀도 네. 좋고요. 일단 네. 저는 네. 뭐 우리 취업 진로를 위해서 이제 뭐 중부대학교 취업 진로 센터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의 취업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가 여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늘 언제나 이런 브릿지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넥터,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이 커넥팅이 중요하잖아요.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앞에 계신 상담사 선생님과 정말 친해지셔라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예,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학교 청년들한테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취업센터에 들어온다는 게 학창시절에 교무실 문턱을 넘는 것처럼 굉장히 망설여지고 힘들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대학생 때 취업센터 한 번도 방문 안 해본 입장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동안 예약을 하고 가서 겨우 20분 이렇게 받고 오거든요, 상담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마시고 대학교에 있을 때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좀 저희를 많이 귀찮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라도 많이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특히 대학생 네. 신분일 때 학교 그러니까요. 안에 있는 여러 맞습니다. 센터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야기 조언으로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상담사님은 나도 취업센터 안 가봤다. 이제 10분 이해를 하지만 정말 나를 좀 괴롭혀달라. 네, 맞습니다. 귀찮게 해달라. 당부를 해주셨으니까 많이 이제 좀 귀찮아지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언제든지 오시면. 그러니까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 두 분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자, 전미옥 센터장님, 조승민 상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서 해외 취업의 다양한 지원과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K무브스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무브스쿨은 청년 고용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기업이 원하는 어학 및 직무 교육 연수와 수료 후 해외 취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기업 맞춤형 연수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 K무브스쿨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수비의 8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시간 이상 단기 훈련으로는 인당 최대 580만 원, 60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으로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한편 평균 연봉 3,200만 원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과정인 트랙2 과정은 1,000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과정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에는 운영기관에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연수생이 선발됩니다. 연수 이후 출국 지원과 현지 정착 지원, 멘토링도 함께 제공하는 알찬 프로그램인데요.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대학생, 취준생이라면 고용노동부 해외 취업 지원 정책들을 잘 활용해보면 어떨까요?